6.25 피난길에 생이별한 내 조카 손녀가 짐승 같은 북괴놈들의 놀이개로 팔려갔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천륜을 끊어놓은 놈들에게 피눈물을 돌려주기 위해 65세 대한민국 최고령 요원이 기어코 복주했습니다. 조국의 만류도 씹어 삼패고 홀로 영하 30도 두만강을 도하 기어이 놈들의 본거지를 장갑차로 묵사발 내고 심장에 무자비한 총알을 받아넣은 역대급 핏빛 복수극. 김정은마저 뒷목 잡고 쓰러질 1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뻥 뚫리는 압도적인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을 애는 영하 3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두만강. 칠흑 같은 어둠 속 중국 쪽 국경 갈대밭에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소속의 베테랑 블랙 요원 강철민. 올해 나이 65, 한 달 뒤면 정년을 맞이하는 그가 안락한 노후를 포기하고 전 재산을 털어 현지 브로커들을 고용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70년 전 흥남철수 때 잃어버린 여동생 명희의 생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슴에 품고 오열하셨던 이름. 철민은 브로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북으로 흘려보냈고 오늘 밤 두만강을 넘어오는 여동생의 가족을 직접 맞이하기 위해 이 위험천만한 국경에 잠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자정, 강 건너편 북한 초서 쪽에서 심상치 않은 불빛들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야간 투시경으로 국경을 살피는 순간 그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매수해 두었던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이 전부 보위부 특별추격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무참히 처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은 완전히 누설되었습니다. 그 참상의 한가운데서 젊은 북한 처녀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 빙판을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녀의 뒤로 보위부원들이 무자비하게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매서운 총탄들이 빙판을 깨부수며 처녀의 어깨와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결국 국경을 채 넘지 못하고 갈대밭 근처 얼음판에 처참하게 고꾸라진 처녀. 철민은 본능적으로 은폐물에서 뛰쳐나가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중국 쪽 수풀로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처녀의 앙상한 몸은 공포와 추위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급하게 지혈을 시도하려 그녀의 낡은 속옷을 찢는 순간 처녀의 품속에서 피에 젖은 천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철민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노련한 첩보원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진달래꽃이 수놓아진 낡은 무명 손수건이었습니다. 70년 전 철민의 어머니가 남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 오늘 밤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암호로 정해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남조선이 강철민 오라버니를 찾으라고 피를 토하며 힘겹게 내뱉는 처녀의 말에 철민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동생 명희, 살아서 만나자고 그토록 기도했건만 결국 북녘의 모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앳된 처녀는 바로 내 여동생의 핏줄, 조카 손녀 순이었던 겁니다. 아, 명희야, 내 핏줄아. 철민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붉은 완장을 찬 보위부 추격대가 손전등으로 얼음판을 비추며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이쪽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추격대의 선두에 선 남자의 얼굴이 조명에 드러나자 철민은 이를 뿌득 갈았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악명 높은 사냥개 최태성. 그는 출세를 위해 자신의 아비마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남조선 늙은이 곱게 그 반동년의 목을 내놓으시라요. 이미 중국 공안부에도 손을 써두었으니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다. 최태성의 말대로 중국 쪽 퇴로마저 막혀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65의 늙은 요원은 피 흘리는 조카 손녀를 등에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총알을 맨몸으로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철민은 미리 퇴로에 설치해 두었던 군용 크레모아와 섬광탄의 원격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놈들이 빙판의 절반쯤 넘어왔을 때 철민은 망설임 없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수만 칸델라의 엄청난 빛이 두만강 한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보위부원들은 시력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설치해둔 폭약들이 터지며 두만강의 두꺼운 얼음판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대 절반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영하 30도의 검은 흙탕물 속으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철민은 그 아비규환의 혼란을 틈타 짙은 연막을 치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산속의 은신처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등 뒤에서 전해지는 핏줄의 미세한 체온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중국 쪽 국경지대의 안전가옥에 도착한 철민. 피투성이가 된 순이를 방바닥에 눕히고 급히 지혈을 마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살렸다. 드디어 내 핏줄을 구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철민이 응급처치를 마친 후 죽은 브로커에게서 챙겨온 위성 전화기가 소름 끼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도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얼음물에 빠진 부하들을 버려둔 채 살아남은 보위부 최태성이었습니다. 아재 축하합니다다. 그 계집애 하나는 용케 살려냈구려. 그런데 어쩌지? 그 계집의 10살 배기 남동생은 지금 내 발밑에서 울고 있는데 말이야.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의 동생이자 철민의 또 다른 조카 손자가 아직 그 악마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내일 밤까지 블라디보스토크로 오시라요. 남조선 국정원의 대북 요원 명단과 그 계집애를 교환하지 않으면 이 어린 놈의 가죽을 벗겨버리겠어. 전화가 끊어지고 뚜하는 기계음만이 차가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철민의 굵은 손마디가 핏기가 가시도록 전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밀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핏줄이 잔혹하게 고문당해 죽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조국과 핏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이 늙은 사자는 결국 책상 위에 놓인 권총을 집어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행 편도 티켓을 끊게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철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이 박혔습니다. 순이의 10살 배기 남동생이 북한 보위부의 손에 인질로 잡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끌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협박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대는 차가운 국경을 넘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국제범죄의 속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갑니다. 이념도 국가도 내팽개치고 오직 돈과 권력에 미쳐버린 천인공노할 악마들의 민낯이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됩니다. 화면에서 눈 떼지 마십시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 건물에 굳게 닫힌 철문 뒤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캐비어와 러시아산 보드카가 널려있는 화려한 집무실. 그곳에 앉아 황금 장식이 박힌 찻잔을 들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 북한 총영사 백도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 외교관들이 달러를 벌어 당에 바치기 위해 온갖 밀수와 불법을 저지른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백도수라는 놈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었습니다. 할당된 외화벌이를 채우다 못해 이제는 탈북하다 고아가 된 북한의 어린아이들까지 러시아 마피아의 지하 공장이나 인신매매단의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동무, 내가 당에 바칠 달러가 모자란다고 하지 않았네? 어째서 화물칸이 비어 있는 거야? 백도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외화벌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부하 직원이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고 있었죠. 용서해 주시라요. 요즘 러시아 국경 수비대 단속이 심해져서.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백도수가 펄펄 끓는 찬물이 담긴 주전자를 그대로 부하의 얼굴에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이 익어가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지만 백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맹견 셰퍼드에게 최고급 생고기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백도수의 지하 감방에 철민이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할 10살배기 조카 손자가 공포에 질려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영사관 안에 이 참상을 조용히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또 다른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파견된 40대의 북한 보위부 엘리트 요원 박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본래 피도 눈물도 없이 당의 명령만 수행하는 냉혈한으로 소문난 칼잡이였습니다. 백도수의 뒤를 캐고 그를 감시하라는 밀명을 받고 파견되었죠. 하지만 동철의 눈에 비친 영사관의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영사관 뒷마당에서는 낡은 고무신을 신은 대여섯 살배기 북한 고아들이 벌벌 떨며 마피아의 화물차 짐칸으로 짐짝처럼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아바이, 춥습니다. 살려주시라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마피아들은 개머리판으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지시겼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동철의 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놈들을 처단하는 것이 내 임무다. 하지만 조국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짐승처럼 팔아넘기고 있다면 나는 대체 무얼 위해 총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동철은 남몰래 화물차 구석에 접근해 자신의 외투 속에 숨겨두었던 딱딱한 빵 덩어리들을 아이들의 품에 쥐어주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던 북한 최고의 암살자, 그의 가슴 속에서도 썩어 빠진 체제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우리의 노장 강철민 요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철민은 총상을 입은 조카 손녀 순이를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에 위치한 국정원 비밀 안가에 숨겼습니다. 서울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본부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결국 핏줄을 구하는 것은 철민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철민은 오랜 현장 경험을 살려 영사관 연회장에 음식을 납품하는 고려인 출신 연회장 책임자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주름진 얼굴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에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러시아 마피아 보스들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더러운 뒷거래를 나누는 그곳에서 철민은 음식 카트를 밀며 묵묵히 백도수의 집무실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넥타이 핀에는 본부와 연결된 초소형 도청기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회랑을 지나던 찰나 카트를 밀던 철민의 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북한 요원 박동철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든 첩보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직감. 단 1초의 눈맞춤이었지만 동철은 카트를 끄는 저 노인이 평범한 배식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철민 역시 저 사내가 만만한 호위병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두 마리 늑대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웬일인지 철민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고 들고 있던 담배를 비벼끄며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동철 역시 백도수의 파멸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집무실에 잠입한 철민. 책상 밑에 도청기를 부착하고 금고의 다이얼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국정원 안가를 지키던 젊은 요원의 다급하고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선배님, 쿨러, 안가에 기습입니다. 환풍구로 정체불명의 독가스가. 으악. 철민의 심장이 발밑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가 누워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국정원 안가의 위치가 놈들에게 발각된 겁니다. 내부의 첩자가 배신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응답해라. 철민이 낮게 소리쳤지만 이어폰 너머로는 요원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철민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백도수의 거대한 책상 위 모니터가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백도수가 나타났습니다. 강철민 아재, 내 영사관 음식이 입에 좀 맞으시던가? 이미 백도수는 철민의 잠입을 알고 CCTV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 속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내려가자 의자에 꽁꽁 묶인 채 겁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철민의 10살배기 조카 손자였습니다. 백도수는 날카로운 사냥용 은장도를 꺼내 덜덜 떠는 아이의 가녀린 목덜미에 천천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살같이 살짝 베이며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잘 들으시라요. 지금 당장 당신 머릿속에 있는 남조선 국정원 대북 휴민트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 새끼의 목줄을 끊어버릴 테니까. 아, 당신 조카 손녀가 있는 그 안가에도 지금쯤 예쁜 독가스가 꽉 찼을 텐데 말이야. 시간이 얼마 없소. 눈앞의 모니터에서는 핏줄인 조카 손자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고 귓가에는 또 다른 핏줄인 순이가 독가스에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철민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지원군도 없습니다. 65의 이 늙은 사자는 과연 조국의 기밀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70년 만에 찾은 핏줄을 구해야 할까요? 영사관 밖에서는 이미 백도수의 무장 경호원들이 철민이 있는 집무실 문을 부수기 위해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숨이 턱 막히는 이 끔찍한 진퇴양난. 우리 철민 요원은
이 지옥 같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북한 엘리트 요원 동철은 과연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백도수의 집무실 문 밖으로 무장 경호원들의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거칠게 돌아가는 그 숨막히는 찰나. 집무실 천장의 낡은 환풍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더니 밧줄 하나가 철민의 눈앞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철민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빛. 바로 영사관 복도에서 마주쳤던 북한 보위부 엘리트 요원 박동철이었습니다. 살아서 핏줄을 구하고 싶다면 이리 올라오시라요. 낮고 차가운 동철의 목소리. 철민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민첩함으로 밧줄을 타오른 직후 집무실 문이 박살나며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미 철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철은 왜 남조선 요원인 철민을 살려준 것일까요? 조국을 배신하고 어린 고아들까지 짐짝처럼 팔아넘기는 악마 백도수를 처단하기 위해 동철에게도 백도수의 시선을 분산시킬 남조선의 사냥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환풍구를 빠져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차가운 밤빛 속으로 몸을 던진 철민. 그는 곧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순이가 숨어있던 국정원 비밀 안가로 내달렸습니다. 안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철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젊은 후배 요원들은 이미 입에 거품을 물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이야, 안 된다. 내마저 잘못되면 나는 죽어서 어머니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철민이 핏발선 눈으로 매캐한 독가스를 헤치며 방안을 뒤지던 그때 깨진 유리창 너머 비가 들이치는 뒷골목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미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오라버니.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이 강단 있는 20살 처녀는 가스가 새어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의자로 창문을 박살내고 밖으로 몸을 던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겁니다. 비에 젖은 순이를 끌어안고 철민은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안가 위치가 발각된 것은 명백한 국정원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본부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 철민은 조카 손자를 구하기 위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인 작전을 결심합니다. 그날 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후미진 폐창고. 철민과 북한 요원 동철이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목적은 같았지만 수십 년간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남북의 요원이 하루아침에 서로를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침묵을 깬 것은 무자비한 주먹이었습니다. 동철의 예리한 단검이 철민의 멱살을 노리고 파고들었고 철민은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동철의 팔목을 꺾어 맺혔습니다. 과장된 몸짓 없이 오직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한 실전 격투. 녹슨 쇠파이프가 부딪히고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창고를 울렸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동철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파열음이 울렸고 동시에 철민 역시 연골이 다 닳아버린 고질적인 무릎 상처가 도지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남자.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남조선 영감, 힘이 제법이군. 내 놈도. 조국을 위해 싸우는 놈의 눈빛이고는 지나치게 슬프구나. 동철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외곽에 폐쇄된 수력 발전소에서 백도수와 러시아 마피아의 거래가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아니야. 내 조국의 굶주린 어린아이들 10명이 그놈들 놀이개로 팔려나간단 말이요. 당신 조카 손자도 그곳에 있을 거요.
조국의 배신에 분노한 40대 북한 엘리트 요원과 핏줄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60대 남한의 노장. 이념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어린 생명들을 살리자는 인간의 가장 뜨거운 본성 앞에서 남과 북은 마침내 피로 맺은 결탁을 하게 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내려앉은 은신처. 철민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작은 한인 식당에서 몰래 사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을 동철 앞에 무심하게 밀어놓았습니다. 먹어둬라. 뼈가 부러진 채로 사냥개를 잡으려면 남조선식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야 버틸 거다. 동철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을 데우는 따뜻한 국물. 그것은 평생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념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동철의 굳은 가슴을 녹이는 난생 처음 맛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국밥을 삼키는 동철의 붉어진 눈가에는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져 총부리를 겨누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밥 한 그릇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같은 핏줄 아니겠습니까? 동철이 밥을 먹는 사이 철민은 낡은 기둥 뒤로 돌아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강력 진통제 알약 수십 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부서질 듯한 무릎의 고통? 내일이면 걷지도 못할 독약 같은 처방이었지만 오늘 밤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철민은 품에서 어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 불효자에게 오늘 밤 단 하루만 쓸 수 있는 짐승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전 개시. 폭우가 쏟아지는 외곽의 거대한 수력 발전소. 육중한 터빈이 돌아가는 기계음이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철민과 방탄조끼를 입은 동철이 유령처럼 어둠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는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순이가 지옥 같은 북한에서 배운 통신병 기술을 발휘해 마피아들의 주파수를 해킹하고 길을 안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동생은 내가 구하겠다는 핏줄의 맹렬한 의지였죠. 오라버니 조심하시라요. 전방 30m 앞에 무장 병력이 깔려 있습니다. 순이의 치밀한 어모 덕분에 두 사람은 발전소 심장부인 거대한 홀의 환풍구 위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홀 아래를 내려다본 철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수십 명의 중무장한 마피아들이 도열해 있고 그 중앙에는 짐승 같은 백도수가 시가를 피워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백도수의 러시아인 첩이 요염하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백도수에게 술을 따르며 애교를 부리는 저 첩의 립스틱 안에는 초소형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피아의 자금줄을 쫓아 수년 전부터 위장 잠입해 있던 러시아 인터폴 소속의 비밀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들 앞 녹슨 철창 안에는 철민의 10살배기 조카 손자를 비롯해 50명의 북한 고아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조명이 교차하는 10초의 사각지대, 그때 덮친다. 철민이 은장도를 고쳐쥐고 동철이 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려는 그 숨막히는 찰나. 철민의 이어폰 너머로 기계음을 뚫고 순이의 다급하고도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피하시라요. 우리 국정원 주파수망에서 누군가 오라버니의 실시간 위치를 백도수 놈에게 전송했. 통신이 끊김과 동시에 발전소 내부를 밝히는 수십 개의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환한 빛이 철민과 동철이 숨어있는 환풍구 쪽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남조선 영감탱이.
그리고 배신자 박동철 동무. 홀 아래에서 백도수가 마이크를 쥐고 악마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백 명의 마피아 조직원들이 일제히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시키며 환풍구를 향해 조준선을 일치시켰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수백 개의 총구가 뿜어내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 완벽한 함정.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가 철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악마들에게 실시간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방이 막힌 허공, 피할 곳 하나 없는 발전소의 십자포와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철민과 동철. 수백 개의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인 이 아찔한 절벽 끝에서 상처투성이인 두 남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발전소 홀 안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베테랑 요원들이라 한들 쏟아지는 총알비를 맨몸으로 다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처절한 총격전과 몸싸움 끝에 결국 두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자비한 짐승들의 손에 생포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국과 핏줄을 지키기 위해 늙은 사자가 겪어야 했던 피가 거꾸로 솟는 지옥의 고문실로 안내합니다. 음습하고 쾌쾌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수력 발전소 지하의 밀실. 가운데 놓인 차가운 고압 전류 의자에 철민이 쇠사슬로 겹겹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북한 요원 동철이 갈비뼈가 부러진 채 거꾸로 매달려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북한 총영사 백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하게 날이 선 피 묻은 팬츠가 들려 있었죠. 남조선 늙은이. 국정원 대북 휴민트 명단이 들어있는 암호를 대실하여. 당신 조카 손자는 이미 저쪽 방에서 마피아 놈들에게 팔려가기 직전인데 언제까지 입을 다물 셈이요? 백도수의 협박에도 철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 한몸 찢겨나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조국의 안보를 지키는 요원들의 명단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참으로 눈뜨고 보기 힘든 끔찍한 만행이었습니다. 백도수가 펜치로 철민의 손톱을 하나씩 무자비하게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생살이 뜯겨나가고 핏물이 튀는 극한의 고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기절하고도 남을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장 강철민. 그는 비명 대신 이세로 피를 토하며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습니다.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며 끝까지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 철민의 숭고한 투혼. 이를 지켜보던 동철조차 그 지독한 정신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주머니에 품고 있던 찢어진 태극기 패치가 철민의 심장 위에서 붉은 피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죠. 어르신들, 이 대목에서 어찌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징그러운 반동 새끼, 입을 안 열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이 배신자 놈부터 죽여주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백도수가 매달려 있는 동철의 이마에 은장 소음기 권총을 들이밀었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여기서 첫 번째 기막힌 반전이 터집니다. 백도수의 뒤에서 술잔을 들고 있던 러시아인 척. 마피아의 위장 잠입해 있던 러시아 인터폴 요원인 그녀가 갑자기 치맛자락에서 권총을 빼들어 백도수의 뒤통수를 겨눈 겁니다. 다 끝났어, 백도수. 무기 버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악마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백도수는 두 손을 드는 척하더니 소매 속에 숨겨둔 자동 소형 기관총으로
그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난사해버렸습니다. 아군마저 방패막이로 쓰며 벌집으로 만들어버린 백도수의 잔혹함. 총격의 반동으로 고문실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고문실 벽면에 붙어있던 해킹된 모니터에 초록색 코드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있던 철민의 조카 손녀 순이가 밖에서 마피아의 메인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오라버니, 지금입니다. 순이의 외침과 함께 지하시설의 모든 조명이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이 짧은 틈을 놓칠 철민과 동철이 아니죠. 고압 전류 의자가 합선된 틈을 타 결박을 끊어낸 철민이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마피아의 목을 꺾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동철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도 잊은 채 짐승처럼 적들을 물어뜯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처절하고도 숨막히는 릴레이 액션. 누군가 던진 화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며 고문실은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겁에 질린 백도수는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던지고 비상구의 붉은 네온사인 쪽으로 비겁하게 도망쳐버렸습니다. 불타는 고문실을 빠져나와 지하 깊숙한 감옥으로 내달린 철민. 육중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철민의 10살배기 조카 손자를 비롯해 50명의 북한 고아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아이들의 손을 부여잡으며 철민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할아비가 너희들을 남조선으로 데려가 주마.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발전소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이가 적들의 증언을 막기 위해 외부 해킹으로 거대한 발전소 댐의 수문을 억지로 열어버린 겁니다. 집채만 한 물보라와 함께 쏟아지는 탕류가 지하 감옥으로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흙탕물이 아이들의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거센 물살에 지하시설의 낡은 천장 구조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철민은 본능적으로 조카 손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육중한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철민의 성취하는 다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크악. 아바이. 남조선 아바이. 물은 목 밑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거대한 쇳덩이에 깔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철민은 아이들을 동철에게 밀어붙이며 절규했습니다. 동철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서 빠져나가라. 나는 틀렸다. 그때였습니다. 구조물에 깔린 철민을 돕기 위해 다가온 7살배기 앳된 북한 꼬마 아이. 물에 젖은 아이의 낡은 외투가 벗겨지면서 아이의 가슴팍에 결박되어 있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탄 조끼의 빨간 타이머였습니다. 백도수 이 악마 같은 놈이 아이들 중 한 명을 뇌사 상태로 세뇌시켜 인간 폭탄으로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조끼의 빨간 타이머는 이미 5초를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초, 3초, 세뇌된 아이의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폭파 버튼을 누르기 위해 천천히 올라가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 이 악마 같은 새끼들. 그 절체절명의 찰나 동철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지하 감옥 저편으로 몸을 내던지는 박동철. 과연 동철과 세뇌된 꼬마는 이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무너진 쇳덩이에 다리가 깔려 차오르는 물속에 갇힌 우리 노장 철민은 이 지옥 같은 수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하 감옥을 뒤흔드는 끔찍한 폭발음.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철이 아이를 껴안고 수심이 가장 깊은 물웅덩이 속으로 몸을 처박은 덕분에
차오르던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폭발의 위력을 덮어버린 겁니다. 물기둥이 솟구치고 파편이 튀었지만 동철의 등짝이 찢어지는 부상만 입었을 뿐 꼬마 아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동철아. 무너진 쇳덩이에 다리가 깔려 차오르는 물속에서 죽어가던 철민. 피투성이가 된 동철이 물살을 헤치고 돌아와 초인적인 힘으로 지렛대를 이용해 쇳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조선 영감탱이, 여기서 되지면 내가 섭섭하지. 동철은 씩 웃으며 피를 토했고 두 남자는 50명의 북한 고아들을 이끌고 붕괴하는 수력 발전소의 배수관을 통해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블라디보스토크의 칼바람 부는 숲속.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일행이 찾아낸 곳은 덩굴로 뒤덮인 산속에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철민의 다리는 무너진 철골에 깔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동철은 구석에서 찾아낸 구급상자의 소주병을 깨부수어 철민의 다리에 들이부었습니다. 마취제 한 방울 없는 생사를 찍고 부러진 뼈를 맞춰야 하는 끔찍한 응급수술. 영감, 소리 지르면 놈들에게 들통납니다. 꽉 물라요. 철민은 동철이 내민 부러진 나뭇가지 지지대를 입에 꽉 물었습니다. 동철이 불에 달군 칼로 철민의 다리를 찢고 뼈 조각을 빼내는 순간 철민의 온몸이 활대처럼 휘어지며 핏줄이 터질 듯 솟구쳤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덜덜 떨고 있던 북한 고아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내 서글픈 고향의 노래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에 묻힌 늙은 사자의 뼈 깎는 고통.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수술이 끝나고 철민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철민의 조카 손자가 철민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이. 길에도 남조선 아바이 품은 참 따뜻하긴 합니다. 우리 진짜 남조선 갈 수 있습니까? 철민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피 묻은 가슴팍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달래꽃 자수가 박힌 70년 된 무명 손수건을 꺼내 조카 손자의 얇은 손목에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럼 갈 수 있고 말고 이 할아비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주마.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시스템을 통제하던 순이에게 무전이 들어왔거든요. 남한 국정원 본부에서 드디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알파팀을 태운 헬기 3대를 띄웠다는 겁니다. 철민과 동철의 귓가에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치지직. 강철민 요원, 응답하라. 여기는 본부. 무전기의 지지직 소리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철민이 가장 아끼던 국정원 직속 후배 요원이었습니다. 헬기가 10분 뒤 도착한다. 하지만 선배님은 거기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뭐라? 내 놈이 어떻게? 전원 복귀하라. 작전 취소다. 반복한다. 작전 취소. 철민 요원의 좌표를 백도수 총영사에게 전송해라.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까? 헬기를 돌려보내고 철민의 위치를 악마에게 팔아넘긴 첩자. 바로 철민이 10년 넘게 친자식처럼 키워온 후배놈이었던 겁니다. 정치권의 검은 돈에 매수되어 백도수의 더러운 비자금을 나눠먹기로 한 썩어빠진 배신자. 절망이 폐가를 덮쳤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속의 산악 오토바이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백도수가 이끄는 수백 명의 마피아 부대가 야간 투시경을 끼고 폐가를 겹겹이 포위한 겁니다. 백도수가 왜 이토록 징그럽게 철민 일행, 특히 10살배기 꼬마를 쫓아왔을까요?
아이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나만의 그림인 줄 알았더니 그 뒷면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수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아먹은 수조원대 비밀 스위스 계좌의 마스터 암호를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조카 손자가 통째로 외우고 그림 속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백도수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었던 거죠. 강철민, 도간에 든 쥐새끼들, 그 애새끼만 넘기면 너희는 편하게 죽여주마. 밖에서 백도수의 확성기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놈들은 이미 지붕을 날려버릴 박격포까지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절망적인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국은 자신을 버렸고 핏줄과 아이들은 사지에 몰렸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러진 다리에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늙은 사자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철아, 붕대 대용으로 찢은 속옷을 좀 가져다 다오. 그리고 아이들을 챙겨라.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라. 동철이 철민을 말리며 자신의 외투 지퍼를 쓱 내렸습니다. 세상에, 동철의 가슴팍에는 훔쳐온 군용 시사폭탄이 덕지덕지 감겨 있었습니다. 자폭을 결심한 겁니다. 남조선 영감탱이, 다리도 부러진 놈이 무슨 미끼야. 내 조국의 쓰레기들은 내가 안고 지옥으로 갈 테니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나 잘 챙기시라요. 남북의 두 요원이 서로 자신이 죽겠다며 아이들을 살리려 하는 이 눈물겨운 순간 밖에서 악마 백도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포격 개시. 고막을 찢는 박격포의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포탄이 불꽃을 뿜으며 패가 지붕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갑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50명의 고아들,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철민, 그리고 기폭 장치를 손에 쥔 동철. 지붕 위로 시뻘건 박격 포탄이 꽂히기 직전 1초 전, 다리가 부러진 철민은 단신으로 저 수백 명의 마피아와 박격포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우리의 뒤통수를 친 그 썩어 빠진 국정원 배신자 놈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육중한 콘크리트 담벼락이 종이장처럼 바스라지며 거대한 시커먼 쇳덩어리 하나가 흙먼지를 뚫고 폐가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놈들의 수송 트럭 허리를 그대로 반 토막내며 짓뭉개버린 그 괴물은 다름 아닌 러시아군 기지에서 탈취한 장갑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장갑차의 조종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핸들을 꽉 거머쥐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가녀린 조카손녀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두만강 빙판 위에서 보호만 받으며 쫓기던 연약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북녘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악착같이 살아남은 도끼가 폭발한 겁니다. 장갑차 해치 위로 상반신을 내민 순이는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거대한 중기관총을 놈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난사했습니다. 이 악마 새끼들, 우리 오라버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처절한 외침과 함께 뿜어지는 불을 맞고 마피아 놈들이 추풍낙엽처럼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북한 요원 동철이 50명의 고아들을 신속하게 장갑차 뒷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우리의 늙은 사자 강철민은 혼자 밖으로 빠져나와 빗줄기가 쏟아지는 진흙탕 위에서 후방을 막아섰습니다. 백도수의 오른팔이자 거구의 행동대장이 번쩍이는 마체테를 휘두르며 철민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무릎 연골은 다 닳아버렸고 무기라곤 작은 은장도뿐이었지만 철민은 꺾이고 부러진 손가락에 고통조차 잊은 채
짐승처럼 진흙탕을 굴러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와 진흙이 뒤엉킨 처절한 육탄전 끝에 늙은 요원의 투혼이 기었고 거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장갑차 안에서는 겁에 질려 떨고만 있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소총 탄창을 주워 창문 틈으로 철민에게 던져주며 돕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순간 어둠 속에서 시커먼 권총 하나가 장갑차 위의 순위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을 팔아먹고 백도수에게 빌붙은 그 배신자 후배놈이었습니다. 죽어라, 쥐새끼 같은 년. 놈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숨막히는 찰나 장갑차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동철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단검을 집어던졌습니다. 허공을 매섭게 가른 단검은 배신자 놈의 이마 한가운데에 정확히 꽂혀버렸습니다. 피를 뿜으며 뒤로 넘어간 놈의 품에서 피 묻은 국정원 신분증이 떨어졌고 그것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심판이었습니다. 철민이 가까스로 장갑차에 올라타자 순이는 눈 덮인 텐산 산맥에 깎아지른 절벽길을 향해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백도수가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었죠.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찢어 죽여. 특수 개조된 수십 대의 산악 오토바이 부대가 귀를 찢는 굉음을 뿜어내며 좁은 절벽길을 따라 거머리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가 낭떠러지 끝을 아슬아슬하게 스칠 때마다 장갑차 안에서는 아이들의 덜덜 떨리는 기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대자연이 악마들을 심판하듯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중한 장갑차가 지나가며 이미 금이 가 있던 좁은 눈길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 부대 절반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덜컹거리던 장갑차가 거짓말처럼 우뚝 멈춰 섰습니다. 무리한 산악 주행에 궤도가 완전히 끊어지고 연료마저 바닥나버린 겁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깎아지른 산 중턱에 꼼짝없이 고립된 장갑차. 뒤이어 살아남은 오토바이들의 불빛이 다가오고 그 무리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악마 백도수였습니다. 놈의 어깨에는 집채만한 러시아제 바주카포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시커먼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거친 눈보라와 섞여 악령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종갓나 새끼들, 여기서 다 되져라. 백도수가 멈춰선 장갑차를 향해 조준경을 들이밀었습니다. 단 한 발이면 그 쇳덩이 안에 50명의 북한 고아들과 남북의 두 요원, 그리고 우리 순이까지 뼈가루도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날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장갑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는 늙은 사자 강철민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쥔 무기 하나 없이 피로 얼룩지고 찢어진 외투 자락을 눈보라에 펄럭이며 그는 바주카포의 총구를 향해 맨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 조카 손녀 그리고 이 가여운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늙은 육신을 바치겠다는 숭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오라버니. 장갑차 안에서 순이의 피 맺힌 절규가 눈 덮인 산맥에 처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악마 백도수는 늙은 노장의 모습을 비웃으며 기어이 바주카포의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시뻘건 화염을 뿜어내며 거대한 포탄이 우리 철민 요원의 얼굴 코앞까지 날아온 그 찰나. 시청자 여러분, 무기 하나 없는 늙은 요원은 이 죽음의 불덩이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산 중턱에서 모두의 목숨이 끝나는 것일까요? 죽음의 화염이 철민을 집어삼키기 직전 늙은 사자의 생존 본능이 번뜩였습니다. 철민은 온몸을 던져 눈밭 위로 짐승처럼 뒹굴었고 바주카포 포탄은 그의 어깨를 스칠 듯 날아가 장갑차 뒤편의 거대한 빙벽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그 순간 텐산 산맥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포탄의 엄청난 충격이 수백 년간 쌓여있던 만년설을 건드린 겁니다. 대피해라. 눈사태다. 하늘을 뒤덮을 듯한 어마어마한 양의 하얀 눈덩이들이 산 정상에서부터 집채만한 해일이 되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백도수와 마피아 잔당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그 거대한 대자연의 심판 아래 속절없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무자비한 눈보라가 휩쓸고 간 자리는 쥐 죽은 듯한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독한 악기는 대자연의 분노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눈더미가 꿈틀거리더니 피투성이가 된 백도수가 벌레처럼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장갑차 문이 부서지며 밖으로 튕겨져 나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우리 조카 손녀 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남조선 늙은이, 꼼짝 마라. 움직이면 이 계집년의 골통을 날려버리겠다. 백도수의 손에는 서늘한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순이의 관자놀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기 버리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내 눈앞에서 이 핏줄이 터져나가는 걸 보게 될 거다. 철민의 두 주먹이 부서져라 쥐어졌습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블랙 요원으로 살며 그 누구 앞에서도 굽힌 적 없던 꼿꼿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가여운 혈육 앞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철민은 쥐고 있던 은장도를 눈밭에 던져버리고 차가운 빙판 위에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핏줄을 건드린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발겨주마. 철민의 피맺힌 목소리에 백도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지옥에는 내 놈이 먼저 가게 될 거다. 백도수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철민이 군화 밑창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순간 철민의 신발 밑창에 숨겨져 있던 소형 특수 섬광탄이 터지며 수만 촉광의 빛이 백도수의 두 눈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내 눈! 시력을 잃고 비틀거리는 백도수를 향해 장갑차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북한 요원 동철이 남은 생명력을 모두 짜내어 한 마리 표범처럼 덮쳤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목을 조르며 깎아지른 절벽 끝을 향해 짐승처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너도 같이 죽는 거다. 내 조국의 어린 것들을 팔아넘긴 쓰레기 새끼. 넌 내 손으로 지옥에 데려간다. 발버둥 치던 두 사람의 몸이 결국 아득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무릎이 으스러진 철민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절벽 끝에서 동철의 손목을 극적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동철아, 손 놓지 마라. 철민의 팔 근육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다리에는 백도수가 악기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악하던 백도수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동철의 다리를 미친 듯이 쑤셔대며 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놓으시라요. 영감탱이 팔까지 통째로 뽑힙니다. 피를 토하며 철민을 올려다보는 동철. 그의 가슴팍에는 아까 전 폐가에서부터 감아두었던 군용 폭탄이 묶여 있었습니다. 동철은 이미 결심한 듯 피범벅이 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조선 아바이. 비록 태어난 곳은 달라도
당신 진짜 멋진 사내였소. 우리 북녘에 가여운 어린 것들. 아바이가 남조선에서 따뜻하게 걷어주시라요. 안 된다. 동철아. 내가 끌어올릴 테니 제발. 철민의 피눈물 나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동철은 스스로 철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악마 백도수의 목을 꽉 끌어안은 채 폭탄의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조국이 버린 쓰레기 새끼야, 같이 가자.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두 사람. 그리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계곡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랐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국의 썩어 빠진 현실의 분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진 이름 없는 북한 엘리트 요원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동철아. 절벽 끝에 엎드린 철민의 짐승 같은 오열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서글프게 흩어졌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순이도 철민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10명의 북한 고아들은 장갑차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고요한 설산,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 머리 위로 웅장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 세 줄기가 장갑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나타난 거대한 구출 헬기. 그 헬기의 동체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정원 알파팀. 강철민 요원 응답하라. 집으로 갈 시간이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출팀의 목소리에 철민은 핏발선 눈을 감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침내 핏줄을 지켜내고 아이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던 텐산 산맥의 참혹한 눈보라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부시도록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 종로의 아주 커다란 국밥집입니다. 가게를 통째로 빌린 그곳에 지옥 같은 러시아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팔려나갈 뻔했던 50명의 북한 고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가득 고기가 담긴 뽀얀 국밥이 놓여 있죠. 처음엔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아이들. 조심스레 국물을 한 입 떠넣는 순간 아이들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바이, 남조선 밥은 와 이리 목이 메입니까? 먹어라, 실컷 먹어라. 여긴 대한민국이다.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때리지도 굶기지도 않는다. 허겁지겁 맨손으로 고기를 찢어 입에 넣으며 오열하는 50명의 아이들. 이념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이 가여운 핏덩이들이 비로소 사람다운 온기를 느끼는 이 장면. 어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면이 바뀌어 국군 수도병원의 고요한 정원. 머리가 하얗게 센 우리의 영웅, 강철민 요원이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무너진 철골에 짓눌렸던 두 다리는 겹겹이 붕대로 감겨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그 곁에는 북한의 누더기를 벗고 단정한 셔츠를 입은 조카 손녀 순이와 10살배기 남동생이 철민의 굳은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국정원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올해 나이 90을 바라보는 철민의 노모, 바로 순이의 증조할머니입니다. 6.25 전쟁의 불바다 속에서 치맛자락을 놓쳐버린 딸 명희를 평생 가슴에 묻고 매일 밤 문간에 물 떠놓고 딸의 무사 귀환만을 빌며 피눈물로 살아온 우리네 늙은 어머니입니다.
순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음으로 할머니 앞을 향해 다가갑니다. 할머니, 명희 할머니 손녀 순이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순이가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할머니의 앙상한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두만강의 검은 진흙과 철민의 붉은 피로 처참하게 얼룩진 70년 전 할머니가 직접 붉은 진달래꽃을 순우와 딸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낡은 무명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에 자수를 쓰다듬던 노모의 굽은 등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병환으로 두 다리에 힘을 잃어버렸던 90노모가 기둥 같은 요원들의 만류도 뿌리친 채 기어이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스르륵 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천륜이 그 지독한 핏줄에 힘이 죽어가던 어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살아 돌아왔구나. 내 강아지들이 기어이 이 할미 품으로 살아왔어. 노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순이와 어린 조카 손자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아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겹겹이 쌓이고 맺혔던 한이 터져나오는 그 처절하고도 거룩한 울음소리. 병원 로비를 지키던 굳은 표정의 국정원 요원들도 창밖을 보던 간호사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지독한 분단의 비극이 마침내 나만의 따뜻한 볕 아래서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 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먹구름이 잔뜩 낀 서늘한 묘역 앞에 철민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직접 철민의 가슴에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달아주며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수고했다, 늙은 사자. 자네가 우리 조국의 기밀을 지키고 50명의 어린 생명들을 구했네. 조국은 자네를 잊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철민은 그 영광스러운 훈장을 자신의 가슴에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의 묘역 한 구석에 임시로 세워진 작은 가묘 앞으로 향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념을 넘어선 진정한 영웅, 여기 잠들다. 악마 백도수를 끌어안고 텐산 산맥의 천길 낭떠러지로 스스로 몸을 던졌던 북한 요원 박동철의 묘비였습니다. 철민은 훈장을 떨리는 손으로 풀어 동철의 비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비석 위로 천천히 부어주었습니다. 동철아, 내가 목숨 바쳐 살려낸 우리 북녘의 아이들, 이 아비가 대한민국 땅에서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워내마. 이념의 사냥개로 살았던 지난날은 다 잊고 이제 이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어라. 순이가 다가와 동철의 묘비 앞에 붉은 진달래꽃 한 다발을 헌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의 귓가에 조용히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북한 수용소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가슴에 품고 내려온 죽은 여동생 명희의 낡은 육성 카세트 테이프가 순이의 손에서 재생된 것입니다. 오라버니, 우리 철민 오라버니, 내 목소리 들립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오라버니 얼굴 보고 싶었는데 나는 영영 글렀나 보오. 우리 순이, 내 대신 오라버니가 한 번만 보듬어 주시라요. 우리 오라비, 우리 어머니, 참말로 보고 싶소. 70년의 잔혹한 세월을 건너뛰어 허공을 가르고 나라와 오빠의 심장에 박히는 여동생의 마지막 유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민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으스러진 두 다리에 기압을 넣으며 기어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의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왔지만 늙은 요원은 흔들림 없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직도 독재의 사슬 아래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핏줄들이 남겨진 춥고 어두운 북녘 하늘을 향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핏줄을 잃은 슬픔과 조국을 향한 지독한 충성,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모든 영웅들을 향한 늙은 사자의 마지막 뼈 시린 거수경례였습니다. 바람에 거칠게 펄럭이는 거대한 태극기 아래 거수경례를 올리는 철민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